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젠트에서 데이터 사업실을 맡아서 실제적으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노웅영 상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참 노멀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공 사례와 거기에 대한 도입 전략인데요. 되도록이면 내용이 우리 공공기관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주무관님과 사무관님들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점들을 좀 나열을 했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를 좀 기계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본 장편은요, 블랙덕 소프트에서 요약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요, 무려 65% 이상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까지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글로벌하게 오픈 소스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 첫 번째로 뽑은 건요, 의외로 제품에 대한 완성도입니다. 이게 제품에 대한 완성도가 오픈 소스가 상용 제품들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픈 소스에 대해서 도입을 했을 때 이점을 1위를 뽑은 것은 신기술과 신기능에 대해서 경쟁력을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가질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1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를 도입하는 분야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은 OS 부분에서 좀 오픈 소스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2위로는 데이터베이스 쪽에 전 글로벌하게 데이터베이스 오픈 소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본 장편은요,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장표이기도 합니다. 같은 회사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dbengines.com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2021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상용 DBMS와 오픈 DBMS가 그 인지도에서 그리고 도입하는 부분에서 격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 말 돼서 그 격차는 서서히 더 벌어지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격차는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포탈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국내 포탈뿐만 아니라 해외 포탈에서도 얘기를 하면 알겠지만은 국내 DBMS 시장에서는 오픈 소스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할 때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환경에서의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지는 않죠. 즉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민간 기업이나 공공 기업, 그런 유통, 기타 이제 제조까지도 지금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 전환하면서 오픈 소스들을 같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하게 클라우드 DBMS에 대한 시장 확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앞에 보이시는 본 장표가 다른 내용들보다는 이 장표로서 전부 다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시장의 동향은 우리가 익히 아시는 것처럼 해년마다 17% 이상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가트너에서 두 가지를 예언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2021년까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조사라서는 더 넘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DBMS의 75%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배치될 것이다. 이는 이제 DBMS의 진영을 이제 흔들 것이고 그 프레임조차도 굉장히 좀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그 DBMS를 국내와 해외 그리고 클라우드 관점에서 트렌드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약을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DBMS 시장의
주요 트렌드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소스 DBMS의 시장 확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상용 외산 DBMS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정석성과 그다음에 이제 높은 도입 비용 그리고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피로감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IT하고 관련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들 더 가중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돌파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한 이치처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시장의 확대입니다. 이제 업무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인프라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는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숙제까지 받았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도 받았는데 그러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클라우드 넘어갈 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질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장의 확대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이제 세계적이나 국내적으로 이제 DBMS가 우리가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IT 인프라의 핵심을 하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구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답을 내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팩터들을 검토를 해야지만이 이러한 것들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심플합니다. 사지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 고객들과 많은 접촉을 이루면서 앞에 보이시는 이 네 가지 중에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꼭 한 가지를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직접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와 운영 그리고 일부의 R&D 이런 것까지도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픈소스를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을 선택을 해서 위탁을 맡기는 즉 운영이나 설치나 뭐 제품까지 위탁을 맡기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기반에서 좀 더 나은 플랫폼으로 개선을 시켜서 서비스와 제품을 같이 해주는 이러한 패키지를 구매를 해서 하는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DBMS를 활용하는 케이스죠. 이러한 네 개 중에 항상 고객사들은 하나를 선택합니다. 물론 뭐 2번을 선택해서 2번이 3번과 4번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컨택 포인트를 하나로 쳤을 때는 일단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클라우드에서 오픈소스 DBMS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 꼭지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크게 한 6가지 정도를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눈치는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DBMS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정합성이 빠졌죠. 이 정합성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이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질 않죠.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공공기관에서 이제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는 특정한 트랜잭션에 대해서 정합성을 유지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일단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지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해서는 안정성입니다. 클라우드 내에서나 물론 온프라미스 내에서나 안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근데 클라우드 내에서는 더더욱이나 안정성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페일오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페일오버를 시킬 때 실질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페일오버가 되려면 클라우드 내에서도 복제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DBMS도 이러한 복제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장애가 났을 때 신속하게 페일오버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솔직히 언제 몇 시 몇 분에 트랜잭션이 확 몰릴 수 있을지는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트랜지션이 올라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프라미스 내에서는 최고의 피크치를 기준으로 우리는 그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을 하죠. 근데 클라우드 내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시스템이 부하가 올라왔을 때 자동으로 확장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상에서 올라가는 데이터베이스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아스가 확장이 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이러한 트랜지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용이한 확장을 가질 수 있는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복잡도는요,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홈페이지, 단순한 홈페이지조차 이제 홈페이지 내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즉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OLTP냐 OLAP냐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이제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업무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엔터프라이즈급 DB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형태들도 변화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RDBMS라 하면은 정형 데이터만 처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복잡한 비즈니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 더 나아가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복합적으로 생성을 하고 가공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데이터 형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즉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이러한 세 개의 데이터 타입들을 다 저장하고 가공하고 서칭하고 인덱싱할 수 있는 이러한 기법들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유형은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유형에 맞춰서 우리는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유형들을 손쉽게 데이터베이스의 코어를 고치지 않고서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이 뛰어난 데이터베이스 또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호환성입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호환성에 마이그레이션을 넣어놨는데요. 의외로 마이그레이션이 호환성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그동안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면서 마이그레이션만큼 호환성에서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것을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우리는 SES를 분석을 해서 투비로 우리는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SES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투비를 선택을 함으로써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를 뒤늦게 발견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호환성과 연관성이 있고 호환성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떠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유저 디파인 펑션을 생성할 수 없는 그런 DB들도 있고요. 그리고 SES 데이터에 대한 유형과 타입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서 투비가 제공되지 않아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이그레이션은요, 요즘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자동화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툴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호환성이라고 하면은 서드 파티 솔루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드 파티 솔루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다양한 그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오픈소스는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버전마다도 기능들이 좀 다양합니다. 여기에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호환성을 맞춰서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맞춰진 솔루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는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검증된 데이터 암호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관적인 통합 성능관리 모니터링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백업과 복구는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서버 단위 백업이냐 아니면 클라우드 단위 백업이냐, DBM에서 비에나 백업이냐, 빅엔드 백업이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 또 일관된 운영 관리는 당연히 돼야 될 것입니다. 등 이런 것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선택하는 것에 하나의 팩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은요, 클라우드에서의 큰 장점이기도 하죠. 클라우드의 이러한 큰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갈 때도 똑같이 이 확장성에 대한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을 이뤘을 때 기존의 시스템이 중단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관리자가 웬만하면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떠한 아키텍처를 가진 플랫폼이나 DBMS를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확장이 무엇보다도 오픈소스 세계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탑재를 하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어요. 이 제약사항들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진보적인 그 신기술들을 탑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자유롭게 확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편의성입니다. 편의성은 당연히 뭐 온프라미스든 클라우드상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든 관리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내에서의 기능들이 전부 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전부 다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드파티 솔루션을 우리는 같이 도입을 하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장애 시에 대한 핑퐁치기와 회피 이런 것들이 좀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관리라든지 일원화돼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상에서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또 설명드린 것처럼 CSP 즉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100% 충족시키지는 못해요. 이런 것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오픈소스의 장점이 싱글스를 자유롭게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아키텍처 그런 솔루션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을 약간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는 공짜니까 무료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합리적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합리적인 비용은 저는 서브스크립션 가격 정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용 퍼페추얼 라이센스에 대한 개념 대비 실제적으로 서브스크립션 가격, 유연한 가격 정책을 우리 공공기관도 이제 앞으로는 한 번쯤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넣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브스크립션은 클라우드 내에서 기본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쓴 만큼 지불한다는 관점과 그다음 제공자 입장에서는 요구한 만큼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 협력과 협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의 가격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공동 성장을 하기 위한 기존의 퍼페추얼 라이센스 대비 서비스금 체계 라이센스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지원입니다. 마지막인데 기술 지원인데 기술 지원도 클라우드 내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클라우드 다양한 클라우드 센터들이 있어요. 클라우드 CSP도 있고 다양한 뭐 시스템들에 따라서 기능도 많이 틀리겠지만은 그 벤더에서는 일단 DBMS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DBMS에 대해서 지원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인력 스터디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장벽들이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정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R&D하고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가 한 곳에 집약이 돼서 서로 반복적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들이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고 그 장애가 미리 알아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전문 기술 지원 체계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노멀한 부분이면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되고 깊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경험을 했을 때 잠깐 저희들이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국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선두주자로 많이 확산을 시켰고 구축도 많이 해봤습니다.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 분야, 그다음에 금융 분야의 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경험을 축적해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그 상용 제품에 국한되어 있던 라이센스 정책, 즉 서브스크립션 정책을 기반으로
ULA 계약을 최초로 맺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기술 자산화를 시켜서 해외로도 같이 제공한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통적인 고객사들의 푸념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앞으로는 우리가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쓸 때 우리는 표준을 지키겠다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시대가 바뀌고 비즈니스가 바뀔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도 그렇고 그 현업 이제 운영자도 그렇고 굉장히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제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도 SQL에 대한 변환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매번 반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SQL들을 표준을 준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이러한 전환 비용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때 이 표준을 얼마만큼 준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겠다, 이러한 다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높은 버전은 낮은 버전을 무조건 허용할 수 있는 것처럼 높은 표준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는 낮은 표준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무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픈소스는 무료이니 가볍다라는 착각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설치도 하고 개발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없다 보니 운영계에 바로 적용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들이 많이 터지는 것이죠. 실제로 개발이나 테스트를 할 때는 문제점들은 되도록 웬만한 건 발생하지 않고요. 운영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기치 않는 이슈들이 많이 터집니다. 그랬을 때 이미 사건은 터졌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고객사들은 이러한 동반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 동반자를 찾기 전에 미리 동반자를 찾아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했더라면 앞에 손실들을 굉장히 막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우선적으로도 검토를 하겠다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내에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전환할 때 무조건 걸리는 건 호환성입니다. 이 호환성에서 많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사들은 이러한 호환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통합 솔루션 형태로 제공을 해줬으면은 오히려 우리는 비즈니스에 더 집착을 해서 더 나게 이제 시스템 구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그 클라우드 상에서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하고 좀 체크를 해야 될 항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직설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뒷단에 이어서는 그 오픈소스 기반에서의 우리 기업용으로 잘 쓸 수 있는 플랫폼 하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입니다. 포스트그레스QL이죠. 포스트그레스QL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포스트그레스Q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석상이면서 조그마한 회의에서 서로 이제 기술을 아는 곳에서는 PG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친하고 이제 그 실제로 운영자라든지 개발자 이러한 실무자급에서는 전문 용어로 뽀글이라고도 합니다.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포스트그레스QL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서로 간에 이 다른 이름 때문에 서로 다른 DB라고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린 거고요.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는
DB 엔진스에서 저 해년마다 그 상을 주는 곳에서 한 연속으로 3회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1년도에서는 인지도에 따라서 이제 상을 부여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받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보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는 가장 다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나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대비 가장 오래된 개발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안정성이 보장됐다라고 해도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그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서로 분기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 상당히 많습니다. 즉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그레스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많은 분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좀 더 발전해서 포스트그레 그리고 SQL 기능이 추가돼서 포스트그레 SQL로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표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표준을 지킨다는 얘기는요. 확장성이 뛰어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호환성이 뛰어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반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는 이제 2016의 최근 표준인데요. 179개 항목 중에서 170개의 항목을 지원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다 보니까 커뮤니티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조직이 더 포스트그레스QL 글로벌 디벨롭먼트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빌드파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책에도 굉장히 잘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스트그레스QL에 대한 기술 자료라든지 도입 사례, 그다음 신기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홈페이지나 빌드팝 이런 데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공부할 수 있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6개의 대륙으로 나눠서 각각 기술 지원을 하는 업체들을 전부 다 공시화를 좀 시켜놨고요.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인젠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PG콘이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PG콘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사이트에서 새롭게 적용했던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이고요. 신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포스트그레스QL에 추가가 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기술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거대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dbengines.com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리고 가트너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인지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랭킹을 해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1위, 2위, 3위는 상용 제품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4위가 포스트그레스QL이죠. 그만큼 오픈소스 중에서는 포스트그레스QL이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많이 활용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인지도가 계속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정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SQL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SQL에 대한 기능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면 우리는 다양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과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 보이시는 본 장표는요. SQL 워크넷 브랜치 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매 월마다 SQL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SQL에 대한 기능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서 yes, or와 no로 분석해 놓은 내용을 저희가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의외로 포스트그레스QL이 다른 상용 데이터베이스 대비 더 많은 SQL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오픈 소스만으로 우리는 우리 기업에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 오픈 소스를 가지고 중요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플랫폼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포스트그레스QL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포스트그레스QL의 장점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 그다음에 DB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융합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들, 그리고 그 내에서는 우리 국가에 필요한 뭐 인증 같은 거, KCMV나 국정원 인증이나 뭐 GS 인증이나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클라우드 내에서는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내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엑스퍼DB의 그 플랫폼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엑스퍼DB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면요, 맨 밑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포스트그레스QL 가장 진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탑재를 해서 움직이고요. 그 위에는 우리 기업들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써야 될 관제부터 운영, 데이터 전송, 보안, 보강성 데이터 이관, 이렇게 기능들이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 전체를 엑스퍼DB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요, 정말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 VIP 관리 때부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또 실시간으로 전송의 CDC, 데이터 암호화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콘솔까지, 그리고 클라우드 내에서는 어떤 클라우드에서는 자동 오토스케일 기능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사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신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코어 노드의 클러스터입니다. 실제적으로 A공사하고 S커머스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구조에서 넘길 수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넘겨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요, D기관의 파스타 기반의 DBMS 오픈소스 DBMS 구축 사례입니다. 국내 최초로 파스타에 기반해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고요. 이 기관에서는 한 3개 정도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IP가 내 외부망에 분리가 되어 있는데, 파스타 내에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생성됐을 때 랜카드 하나에 IP 하나밖에 몰릴 수 없는 단점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엑스퍼DB 안에 있는 프록시라는 기능,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만으로 프록시라는 기능을 구현해서 이런 것들 해결을 했고요. 신규 기관들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파스타 플랫폼 내에서 일관성 있는 이러한 운영이나 프로세스들이 일관성 있게 생성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구축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서지파티 솔루션, 개별 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더 비용 절감과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였죠. 예,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은 그것들 설명드리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근데 이제 성공적으로 구축한 기관과 기업, 그다음에 민간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준을 명확하게 잡았다는 것이죠.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겠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 내에서도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 이것도 명확하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부 다 오픈소스 기반의 아키텍처를 구성하겠다는 것을 명확한 기준을 잡고 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할 때 기존의 시스템들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좀 더 세밀하게 내다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을 했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리드하고 라이트를 분리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MSA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즉 기존의 모노라이즈 형태의 업무를 이제는 마이크로 서비스화 시킴으로써 이제 분리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노력했던 것은요, 마이그레이션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기존의 SES에 대해서 업무를 개선하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기존의 SES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리드하고 라이트도 분리하고 마이크로화 시키면서 마이그레이션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얻은 것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였습니다. 클라우드로 넘어갈 때 클라우드의 운영 관리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이런 장점들이 융합이 돼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리드하고 라이트가 분리가 되면서 성능도 높아졌고, 그리고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에서 MSA를 추진하니까 디펜던시가 줄어들면서 더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가격 절감을 받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한 것 대비 얻은 게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전 세계적으로 기술은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네이버 클라우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클라우드 내에서 신기술들을 우리 공공기관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전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 신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좀 더 혁신적인 인프라 기반에서 우리 공공기관도 좀 더 진보적인 이러한 그 공공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기대로, 그런 바람으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